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쵸? 벌써 11월입니다. 이젠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습이에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복습을 꼽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왔던 많은 문제들, 그 중에서도 기출문제부터 먼저 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매년 이제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를 잘 살펴보면 그 친구들이 복습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복습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랑 내가 실제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데 실제로 행동해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을 알지만 실제로 풀어서 맞추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매끄럽게 풀려야지 복습이 잘 된 거고, 매끄럽게 풀리지 않는 것들은 체크를 해서 반드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출문제가 1번이고요. 기출문제가 복습이 제대로 된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들도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수업 시간에 필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거야. 그 필기했던 걸 다시 보는 게 아니고 깨끗한 종이에 본인이 직접 풀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시험 날에도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틀린 문제들을 복습하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지금 잘 풀리게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일단 가능해질 거고, 그 다음 내가 반복적으로 틀렸던 문제들의 패턴을 찾게 되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수할 부분도 줄어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올해는 수능의 기조가 사실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전이랑 다르게 어떤 특별한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조금 줄어들었고, 접근법은 쉽지만 계산이 좀 빡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계산이 거칠고 까다롭고 길고, 그래서 계산 실수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제법 많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교재 중에서도 연계 교재 특강이랑 완성을 반드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조랑 가장 잘 맞는 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기도 해요. 시중에 있는 많은 교재들, 문제들, 책들 중에서 계산이 가장 껄끄럽고 거칠고 불편함을 주는 것들이 이런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계산 때문에 약간 애를 먹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풀면서 점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유제랑 레벨 1은 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레벨 2 위주로 점검하시고, 레벨 3 문제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레벨 3 문제들은 본인이 풀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일부 문제만 푸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레벨 3도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풀어봤어도 복습의 의미로 다시 풀어보시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이렇게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능 완성은 얘들은 유형편을 보시면은 한 유형당 3문제에서 4문제가 있어요. 그 유형 제일 마지막 문제, 그 마지막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형편의 가장 마지막 문제들 위주로 점검하시는 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문제가 매끄럽게 안 되는 유형이 나오면은 그 안 풀었던 유형의 문제들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능 완성도 이렇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완성 뒤쪽에 보면은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요. 수능 완성 뒤쪽에 있는 모의고사도 계산이 굉장히 거칠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중킬러 위주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실전 모의고사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푸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복습해서 내가 풀었던 거를 정확하게 다시 내 걸로 만드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세 번째 실전 모의고사는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수능 시험장에 가서 시험 치는 날에 보면 앞에 번호는 익숙한 문제들이 당연히 많을 거고, 중킬러 때부터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문제들을 접근하는, 대처하는 연습으로
실전 모의고사는 즉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푸셔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푸는 건 아니에요. 매년 많은 학생들을 보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푼다고 수능 점수가 엄청 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얘들을 실제 수능 시험 날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푸시는 겁니다. 즉 평소에 본인이 풀던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어려운 문제 푸는 친구도 있고, 선택 먼저 풀고 공통 푸는 친구들도 있고, 본인이 문제를 푸는 아마 큰 틀이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 큰 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시험을 운영할지에 대한 연습입니다. 즉 앞에 번호가 막혔을 때 내가 스킵을 잘 해 나가는지, 평소에 잘 풀던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빨리 풀고 다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하게 문제가 막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10분 남았는데 못 푼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수능 시험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연습이 실전 모의고사의 첫 번째 목표. 그 다음 당연히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똑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당연히 시험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시험날 일어날 수 있는 그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연습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얘도 오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개씩 풀면은 사실은 오답을 할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서 다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개수를 소화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을 열심히 할 것.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복습을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 복습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복습을 먼저 하시고, 이 복습하는 안에 사실 EBS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EBS도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내가 시험 칠 때 어떻게 시간을 조절을 할지, 내가 실제로 지금까지 풀었던 실력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 나갈지에 대한 점검,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세 가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잘 점검을 하고, 물론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고 하시면 올해 봤던 그 어떤 시험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수능 시험 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을 기원할게요.